삼성 바이오로직스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0.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0%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비즈 8월 29일자 김양혁 기자의 보도 뉴스 내용인데요. 오늘 날짜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온실가스 32% 감축했다더니 정부 집계엔 4%대 상승, 이런 제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에 대한 비판 기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지난해 온실가스 32.3% 감축, 2020년에 이어 2년째 두 자릿수 감소, 원단위 실적 기준 전체 배출량 지속 증가, 정부 원단위 실적 안써, 전체 배출량 보고, 제각각 ESG 평가 기준 단일화해야 지적,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ESG에 대해서 그중 E에 대한 거, IFRS 국제회계 기준 S1, S2를 소개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말 곧 제정 예정이고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회계기준원이 한국 KIFRS S1, S2가 발효가 될 거로 그렇게 저는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는 ESG 공시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따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재무보고와 동시에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S1 표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S1이 이게 일반 표준이고요. S2가 E에 대한 엔비ronmental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배출량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재무보고와 동시에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ESG 하기 전에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 의견인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죠.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명 사면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제 느낌은. 그러나 그 의혹이 확실하게 가시지는 않았다는 게 그런 것 같은데요. 중선위에서 뭔가 또 심사한다 어쩌다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어디로 갔는지 싹 이게 숨어 들었습니다. 시가는 82만 9천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63,423원이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장부 가격의 862%나 됩니다. 2021년 말에는 1729%나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 상반기 중에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 가격이 크게 증가를 한 거죠. 주주 내역을 보면은 삼성물산이 43.06%, 삼성전자가 31.22%, 국민연금공단이 6.21%,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맥컬리나 골드만 등이 이제 눈에 띕니다. 10.69%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은 박근혜 정권 시 국민연금과 KCC 5호 지분으로 성사되었으나 사실상 제가 근혜 언니라고 그랬어요.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니까 탄핵으로 엘리엇이 뒤통수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난 보면은 결국 엘리엇한테 패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후에 정권이 바뀌고서
그 삼성의 그 당이 그 문정권한테 당한 것은 결국 그 이 합병에 대한 그 후유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연금기금 운영분보장을 자청 지원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성격의 뉴스들이 여러 번 또 나왔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연금기금 운영본부는 이게 현재 그 국민연금이 물론 보건복지부 소속은 타당할 것 같지만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기금운용본부는 그 분리를 해서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좀 그 엘리트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에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서 그 연금 운영 본부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익 내용에 와서 그 매출은 1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50.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9%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스루퍼텍에는 요거로만 봐서 분명히 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지 또는 상승했는지에 불문하고 원재료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스루풋은 56.8%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3.1%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5.4%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가 2배 이상 되니까 운영비용 증가에 대해서 보다도 그러니까 TOE 생산성은 1.67로서 0.3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37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동기 대비 150%가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로는 44.6%뿐이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 절대 금액에서 111억 원은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215억 원 감소했습니다만은 제품도 감소하고 제공품도 감소했습니다만은 유동 비유동 계약 자산이 38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ABC 표현 중에서 C번이 독특한 그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원가의 변동이라고 해서 이게 계약 자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402.6%나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5.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이 68%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그 차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2,11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1.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814명이 증가했는데요. 연봉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 증가 인원이 그 신입 초임 사원들의 신입 사원들이 많아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평균 연봉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은 9,8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연말 보너스 등을 생각하면은 한 1억 원대는 곧 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틸리티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22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6%가 증가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40% 증가했다. 그래서 절대 금액은 증가했는데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 봐서는 0.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CO2 가스를 그 환산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굴뚝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CO2 감축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 전기료, 또는 스팀 사용, 그 다음에 물 사용, 이런 것을 그 CO2 환산 계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그 수학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그것은 계산할 수 있는 게 돼가지고,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회계 법인도 그 검증 사업을 하고 있고, 또 ISO 그 품질 환경 인증 기관들도 검증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부에서 집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서 해준 거하고 뭐 왜 틀리냐 그러지만, 분명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인증기관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그 검증을 받은 그런 형태는 분명히 취했을 것입니다. 뭐가 진실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뭐가 진실이 아니고 뭐가 사실이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냐? 그것은 그래서 그 맨 앞에서 그 얘기한 대로 국제 회계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때,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그 ESG를 공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어떤 그 업종에 따른 공시 요건들을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이행 원가의 변동이라는 게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면은 재무상태표 계약 자산의 증가액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과관계가 맞을 것 같은데, 계약 자산이 380억 원이 증가했는데, 계약인가 변동으로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는 요거는 이제 비성분에 표현될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지만 여긴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73억 원의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61억 원의 차이 있는데, 요 차이에 대해서는 제 수준으로서는 이게 무엇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그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298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감해 주면은 여기서도 81억 원의 차이가 있고 1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 재고자산 명세를 아무리 이 추적을 해봐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증감액의 그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SG 보고 하기 전에 회계 투명성부터 얘기를 해야, 그게 투명해야 그 다음에 ESG의 수치도 연결이 돼서 그것도 투명하다는 게 증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거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오차가 있어가지고는 투명성은 그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이 상반기에는 3바 정도라면은 그 현금 흐름표, 이 비현금 조정액 등의 그런 내역들이 나오는데,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 부채의 그 증감 내역이 현금 흐름표 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상반기에는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규모에 비해서는 좀 불투명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그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은 0.7회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푼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일 경우에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검증의 단계가 꼭 필요한데, WCAI 회전율 상승은 이건 포괄적인 겁니다. 의약 원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이 되고, 수르푼율 상승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반 제조업체들은 이거를 단가 변동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바는 전혀 그렇게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 비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임팩트는 그 미래 가치는 106.2%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인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떨어졌죠. 조금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장부 가격 대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죠.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상승했습니다.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삼바가 설명하는 원재료 가격이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했는데 화면을 그 정지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냐 올라갔다는 얘기냐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CDMO라는 게 이제 그 남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이 코로나 백신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또 국내에서 공급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CDMO 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 종속 기업, 원래는 이제 그 관계 기업이었는데, 그 미국 지본 그 바이젠인가 그 테라피닉인가 그 미국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를 올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 개발은 에피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생산만 한다. 이렇게 이제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서도 표현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삼성물산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설명이 또한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쭉 화면을 그 정지해서 쭉 읽어보시면 속된 말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냐 내려갔다는 얘기냐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 내에서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CDMO는. 그리고 이제 에피스에 관계된 것은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있어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무려 3조 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지분율이 50%였는데 올해 그 미국 자본을 전부 다 인수를 해버린 거고 미국 자본은 이제 돈을 벌고 빠져나간 거죠. 이 설립할 때 자본금은 솔직히 얼마 되지 않은 거로 지금 얼마인지 내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은 상당히 적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벌어서 그 3조 원은 아니겠죠. 투자한 그 자본금이 있었을 테니까. 잠깐 그 조 단위의 그 수익금을 얻어 가지고 벌어서 미국 기업은 철수한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동안에 기술력이라든지 또 기술 인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했기를 기대를 합니다. 3조 원이나 투자를 해서 100% 인수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종속기업 비율이 40.3%나 크게 이제 그 비중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939억 원으로서 수익률 6%, 전년 동기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410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레버리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간 것은 투하자본,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의해서 자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채율은 또한 내려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주주잉여현금으로는 이익 배당은 없고요. 이것이 이제 자본금 증자에서 유상 증자로 3조 1,883억 원이 자본금이 증자가 됐습니다. 증자를 한 돈을 가지고 에피스를 100% 인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종 3조 1,80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3.2%로 약간 이 안정성이 좀 올라갔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또 자본금이 증가해서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연말까지 한 2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원래 그 계획은 한 6,962억 원 남는 건데 6,685억 원으로 남을 거로 정산이 될 거다. 왜 그러냐? 이게 내려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가공된 이익이 미실현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이익을 내보자 해서 10% 정도 매출 증가를 위해서 다 같이 조직이 노력을 한다면은 한 8천억 정도, 2조 2천억, 2천억을 더 매출을 증가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은 뭐 삼바가 해야 되는 거지만 10%의 목표 달성을 이룬다면은 한 8천억 이익은 볼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원가 개념으로 예측해 봤을 때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르프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제한가를 전망이 이렇게 2조 원대로 나오는데 여기도 제한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로 하면은 2조 원의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한 6,440억 원 정도 밑 뒤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대비 이익이 안 나니까 더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면 판매량을 더 가격은 뭐 더 못 올린다 그러고 뭐 슬픈율 자체가 82.5%라 그러면은 이건 마진이 엄청 높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린다고 뭐 하는 가정을 하고 이 스르풋이 아니고 이 재고 회전율 를 6.2% 증분만 시켜도 그걸 달성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10.8%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2조 2,498억 원을 달성해서 8,15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르풋은 스르풋율과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이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앞 단계가 있는데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매출 재료비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요거를 또 정해 가지고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니까 스르포트 회계는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볼 수 있다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는 총 제조 비용을 처음부터 매출 원가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내역이 따로 판매 가격을 얼마나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이 매출량을 얼마나 또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로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세계는 ESG적인 세계에서는 스루풋 회계가 표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지금 떠들고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제 세대 때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후임들도 좀 있고 그 후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회계법인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회계법인들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먹고 살기 편하면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원가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보고 또 회계 출신도 아니지만은 이 스루프트 회계를 배워서 원가 회계도 배우고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가 회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유효성이 떨어졌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너희들의 사고방식은 상관관계까지만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유효성은 떨어졌다. 원가 회계가. 그러니까 미래 세계 를 위해서는 스루프트 회계로 그 인과관계가 분명한 스루프트 회계 쪽으로 회계를 해야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만 21세기형 어떤 기업의 어떤 투명성인가 신뢰도 이런 거가 확보가 될 때 주가에도 건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성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ESG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